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이죠. 과학관역 동물원 코너입니다. 네,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? 먼저 두 앵커 소고기 좋아하시나요? 아유, 소고기. 좋아하죠. 근데 비싸서 잘 못 먹지만 좋아하죠. 다들 맞아요.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없어서 못 소고기 먹죠, 뭐. 없어서 못 먹죠. 그렇죠. 예. 또 이 소고기 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우 그렇죠. 으뜸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? 네. 네,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이 소, 그중에서도 또 토종소라서 한번 일단 여쭤봤습니다. 네. 그럼 고기 말고 이번에는 그냥 소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? 뭐니 해도 우리나라의 소 하면 황소, 누렁이 아니겠습니까? 이 밭을 가는 네. 황소가 시골에 제일 가면 볼 수 있잖아요. 먼저 떠오르시죠? 네. 예, 아무래도 가장 익숙한 건 이 황소지만 이 토종소는 황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보통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. 이 말씀하신 누렁소, 황소 외에 칡소와 검은소 그리고 흰소가 있습니다.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. 근데 이동훈 기자가 소개해준 소 중에서 칡소는 그래도 조금 익숙하게 들어본 것 같아요. 요즘 많이 그래도 알려진 소 중에 네. 하나인데요. 이 칡소는 온몸에 칡덩굴 같이 검은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얼룩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. 네. 또 호랑이 무늬와 비슷하다고 해서 호반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어허. 특히 칡소는 우리 문학 작품에도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. 어느 작품에 좀 나왔습니까? 먼저 이중섭 화가의 소라는 작품인데요.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. 지금 예. 보시는 것처럼 그냥 황소가 아니라 검은 줄무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의 모델이 바로 칡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네, 또 유명한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이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네. 이 노래 가사라도 응용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이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얼룩배기 황소라고 말하는 네.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유명한 구절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우리 고유의 소, 칡소를 의미한다고 네, 지금 나오고 있네요. 스튜디오에서 음악이 나오고 네, 있는데 조금 들어볼까요? 들어보셨죠. 네. 지금 방금 나온 요 구절이 바로 이 정지용의 시에 나오는 얼룩배기 황소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뭐 그림 또 시 노래뿐 아니라 동요 중에서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. 여기에 나오는 송아지도 칡소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런가요? 네, 네, 저는 네. 몰랐는데 앵커가 잘 알고 있네요. 네, 그러니까 뭐 정말 오래 전부터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소가 바로 이 칡소라고 볼 수 있을 것 네. 같은데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뭔가 덩굴무늬 무늬가 있는 것 외에도 그럼 외모 외에도 좀 누렁소, 황소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우선 칡소는 이 다른 소에 비해서 좀 자라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. 네. 성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네.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질병에 강하고 힘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옛날부터 소싸움에도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. 네. 물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이 털의 색깔이겠지만 아직 칡소의 털 색깔과 관련한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 칡소가 뭐 싸움도 잘하지만 한우 중에서 아주 중요한 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. 네, 이 칡소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아주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해온 소고요. 예. 무엇보다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. 쉽게 말씀드려서 이 칡소와 칡소를 교배하면 칡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누렁소, 또 검은소, 흰소까지 다 태어날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칡소가 토종소의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데 핵심 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. 전문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. 칡소를 통해서 한우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육종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은 한우의 한 품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유전자를 잃지 않고 갖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 토종 소들의 뿌리가 되는 소가 바로 이 칡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게 것 보고 있는 같네요. 겁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이 밖에 다른 종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또 다른 토종소로 이 검은소, 흑우를 들 수 있습니다. 네. 흑우는 크게 두 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제주 흑우와 내륙에 사는 흑우입니다. 이 흑우는 두 종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주 흑우는 몸 전체가 까만색인 반면에 네. 내륙 흑우는 등 쪽에 보시면 만선이라고 불리는 노란 선이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이것이 두 종을 구분하는 방법이고요. 네. 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흑우는 이 가운데 제주 흑우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제주 흑우는 천연기념물로도 그렇죠. 지정이 돼 네. 있습니다. 예. 지금까지는 주로 누렇고 검은 소를 만나봤는데 아까 보니까 흰색 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흰 소는
좀 낯설어요. 그렇죠. 예. 이 흰소, 그러니까 배구라고 불리는 소는 흔히 알고 있는 색소 결핍증, 알비노 소입니다. 네. 일종의 돌연변인 건데요. 자연 상태에서 이 배구가 태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예. 굉장히 드문 확률인데 그러면 이 황소들 사이에서 돌연변이 소가 태어나면 이렇게 배구가 되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 배구는 황소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일반 황소와 비교했을 때 염기 서열이 한 쌍 다르면 이렇게 배구가 나타나게 됩니다. 네. 색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. 예. 이 타이로신을 합성하는 유전자가 변이 되면 이런 알비노 종인 배구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. 예. 송아지들 보니까 참 예쁘네요. 뭐 양 같기도 해요. 얼핏 네, 보면은. 흰소가 좀 예쁜 편이죠. 또 네. 그러게요. 자, 그 토종소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아까 처음에 소 하면은 누렁이를 생각한 것처럼 네. 누런 소만 생각을 했을까요? 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예. 한우는 옛날부터 이 덩치가 크고 일소로서 아주 효율적인 소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또 이 거친 사료와 같이 아무거나 먹어도 잘 자라는 아주 튼튼한 품종으로 알려졌는데요. 네. 일제 강점기에 조선으로 온 일본인들이 이런 한우를 보고 탐을 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한우의 개량을 시작을 했습니다. 당시에도 가장 많았던 것이 누렁소였는데요. 이 누렁소를 기준으로 이 소만 한우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소는 한우에서 제외가 돼버린 거죠. 네. 이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색깔들의 소는 사라지고 결국은 이 황소만 많이 남게 된 겁니다. 이 한우의 역사에 우리의 아픈 그런 근대사까지 담겨 있는 셈이네요. 네.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다시 다양한 색깔들의 소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? 네, 오랫동안 이 토종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거든요. 네. 그래서 1996년에 칙소를 복원하면서 이런 한우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이 덕분에 칙소의 경우는 당시 멸종 위기 단계까지 갔었는데 네. 지금은 안전 단계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자, 우리는 왜 이렇게 복원할 동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. 그러면 칙소 복원 프로젝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이 우선 칙소 복원 프로젝트는 뭐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예. 칙소뿐만 아니라 흑우나 다른 종들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먼저 이 농가나 축사에서 외형적으로 뭐 새로운 형질이다 싶은 소가 있으면은 수집을 합니다. 그래서 사육 이력을 조사를 하고요. 또 유전자 검사 같이 정확한 분석을 해봅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진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리 전통 소의 형질이구나 판단이 되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. 무엇보다 이 복원을 위해서는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의 집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인공 수정이나 수정란 이식 또 필요한 경우는 세세포 복제 기술까지 이용을 해서 유전자의 보존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어떤 동물이든 그렇겠지만 이 소를 복원하는 것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도 20년 이상 뭐 이 복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개체 자체로 하나의 종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. 또 네. 새로운 형질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새로운 유전자 없어졌던 그동안 몰랐던 유전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네. 연구를 하고 있는 네. 중입니다. 정말 품과 시간,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동훈 기자가 직접 연구를 하는 곳에 다녀왔다면서요? 네, 앞서 보신 이 화면에 나온 연구소가 제가 다녀온 네. 곳인데요. 네. 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 센터입니다. 네. 전라도 남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동물의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곳입니다. 이 한우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형질이 있지 않을까, 또 우리가 몰랐던 그동안은 사라졌던 유전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. 네. 그 종 연구, 뭐 유전자원을 연구하는 그런 센터에 많이 다녀왔잖아요. 취재를 네, 위해서. 맞습니다. 다른 곳이랑 분위기가 어떻던가요? 좀 비슷한가요? 여기는 굉장히 시골입니다. 보시면은 아까 앞서 이 풀밭에 소들이 뛰어노는 네. 것을 보셨을 텐데 네. 굉장히 규모도 넓고요. 굉장히 시골 냄새가 물씬 나는 곳입니다. 네. 네, 대신 이 가축을 키우는 환경 자체가 뭐 일반 축사나 농가와는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. 네. 기본적으로 같은 평수 안에 뭐 3분의 1, 2분의 1 정도의 가축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소들이 좀 더 그렇군요.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낼 자랄 수 수 있게끔 있는 환경을 환경을 조성해 주신 만들어주는 거죠. 편입니다. 뭐 네. 반달곰 그때 종 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산 속에 위치했었는데 네, 그렇죠. 여기는 좀 평지에서 소들이
풀도 뜯어먹고 할 수 있게. 네, 또 이 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. 네.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동물 종들의 유전 자원을 이곳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소뿐만 아니라 닭이라던가 돼지라던가 또 사슴 종류, 뭐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또 그렇군요. 이곳입니다. 네. 토종소를 복원하는 것이 국가가 나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사라진 품종을 다시 발견한다, 뭐 복원한다 이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요. 네. 이렇게 유전적인 다양성을 우선 확보를 하면 앞으로 새로운 품종도 개발할 수가 있다는 데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. 이곳에 계신 제가 가서 만나본 이 연구원분들은 우리가 보통 필요한 대로 고기를 위해서만 이 육종 개량을 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죠.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. 앞으로 이제 질병 저항성을 높인다던가 이 소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또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, 저희가 앞서서 소 특히 한우 하면은 고기 맛있는 고기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먹는 것부터 생각하죠. 그렇죠. 네. 근데 이동훈 기자 오늘 설명 듣고 보니까 결국 이렇게 소를 다시 되살리는 게 더 나아가서는 환경 또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네,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